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소스를 가지고 오늘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근데 제목부터가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대부분의 여성은 자신이 좋은 아내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이 점이 그들을 방해합니다. 네, 제목만 봐도 딱 감이 오죠. 현대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아주 미묘한 권력 다툼을 굉장히 독특한 렌즈로 들여다보고 있어요. 심지어 그 뿌리를 아주 오래된 고대한 저주에서 찾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임무는 논리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그 구조랑 핵심 주장이 뭔지 청취자분들께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 상당히 논쟁적일 수 있어서요. 저희는 어떤 가치 판단 없이 그냥 이 소스가 말하는 바를 충실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하고요.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게 사실상 딱 하나의 신학적 해석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하나요? 네, 바로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는 소위 이브의 저주입니다. 성경 구절이군요. 맞습니다. 잠깐 맥락을 짚고 넘어가자면 이 구절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 신이 이브에게 내리는 저주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 한 부분을 여성이 남편의 권위를 찬탈하고 그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아하. 이 프레임이 전체 주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부싸움의 심리학 이런 차원을 넘어서 어떤 신학적인 운명을 아예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네요. 자, 그럼 그 전제 위에서 얘기하는 문제가 뭔가요? 많은 여성이 집안의 남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주장으로 포문을 열던데요. 멋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결정을 내리고 또 모든 것이 자기 방식대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약간 그런 경향을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통제 욕구가 가정 내 역할의 혼란을 야기하고 결국에는 가족 전체를 붕괴로 이끌 수도 있는 위험한 힘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합니다. 근데 그 통제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먹을 쓴다거나 하는 물리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딱 선을 긋더라고요. 네, 그건 아니라고 하죠. 성관계 거부를 하나의 예외로 두긴 했지만 대부분의 지배 시도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싸움, 이 멘털 파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해요. 이 정신적인 싸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 논리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요? 네, 이 싸움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남편의 마음, 생각,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선택까지. 전부 다요? 네, 이걸 완전히 통제해서 사실상 남편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해요. 와, 그리고 그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남편의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움이요? 네, 아내의 분노, 비난, 아니면 그 차가운 침묵. 이런 게 두려워서 남편이 아예 아내한테 맞설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표현까지 써요. 결혼 생활의 통제력이 아내의 증오에 찬 말에 대한 남편의 두려움일 때 그것은 슬픈 일이다. 결국 남편이 갈등을 피하려는 마음, 그 평화를 지키려는 소극적인 태도가 역설적으로 아내에게 통제권을 그냥 넘겨주는 열쇠가 된다는 분석이죠. 와, 그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평화를 지키려는 행동이 오히려 관계의 현실을 왜곡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주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면 좋겠는데요. 자, 그럼 그 정신적인 싸움의 구체적인 전술은 뭘까요? 수천 년간 효과가 입증된 두 가지가 결합된 방식이 있다고 하던데요. 바로 남편의 자신감 훼손하기 그리고 현실 왜곡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설명을 하죠.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하나씩 좀 풀어주시죠. 우선 자신감 훼손은요. 매일 아주 조금씩 거의 눈치채지 못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조금씩요? 네, 사소한 비판이나 지적을 통해서 남편의 판단력이나 능력에 대한 의심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비유가 아주 강력한데 몇 년간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남편은 말 그대로 아내의 손안에 있는 찰흙 신세가 된다. 찰흙이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 아내의 의견과 허락을 구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을 의존적인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술인 현실 왜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군요. 현실을 왜곡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제시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결혼 생활의 역할, 규칙, 정의를 아내가 일방적으로 재설정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바꾼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의 관점에서 신이 계획한 질서는 남자가 가정을 이끌고 여자가 그를 돕는 것인데 이걸 아니야, 우리는 50대 50의 동등한 파트너야 라는 새로운 규칙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잠깐만요.
50대 50의 동등한 결혼, 이거는 굉장히 현대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이걸 현실 왜곡의 사례로 보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주장이 가장 날카로워지는 부분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그저 사소하고 공평한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걸 두고 사실 아내 100%, 남편 0%로 가는 교두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해요. 와, 100대 0이요? 네. 한번 역할과 규칙, 정의를 바꾸는 문이 열리면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된다는 경고죠. 아내가 관계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공평함을 내세운 제안이 사실은 관계의 근본적인 권력 구조를 바꾸기 위한 위장 전술이다, 이런 말이네요. 이 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말 기상천외한 예시를 하나 들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도 좀 웃음이 터졌던 부분인데 바로 물병 이야기입니다. 아, 네. 그 예시, 그게 이 여장을 아주 효과적으로 시각화해 주죠. 평범한 플라스틱 물병을 보여주면서 시작하는데요. 보통의 여성이라면 이걸 보고 그냥 물병이네? 하겠지만 저주 아래에 있는 여성, 그러니까 남편을 지배하려는 무의식적 욕망을 가진 여성은 전혀 다르게 묘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묘사하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여보, 이건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남극의 가장 깨끗한 빙하에서 채취한 200만 년 된 얼음을 성인들의 후광으로 녹여서 유니콘의 속눈썹으로 한 방울씩 걸러낸 당신의 건강과 순수함을 위한 일생일대의 용기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물론 이건 명백한 과장이라고 스스로도 인정을 하죠. 하지만 그러면서 근데 이게 생각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인가요? 라고 아주 뼈있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예시의 핵심은 그 황당한 묘사 자체가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에요? 네, 그 말을 듣는 남편의 반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의 잔소리, 그 입을 상대하기가 너무 싫어서 이런 거짓된 정의에 그냥 미소 지으면서 동의해준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 당신 말이 맞아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아까 이야기했던 평화를 위해 현실을 외면하는 선택과 다시 연결이 되네요. 남편은 그냥 사소한 논쟁을 피하려고 작은 거짓말에 동조하는 건데 논리에 따르면 그 순간 남편은 아내가 창조한 그 거짓된 현실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게임의 종착점이라고 설명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만들어낸 거짓 현실에 맞서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그녀가 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상태. 살아가기에 끔찍한 방식이지만 너무나 많은 남성들이 매일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로 딱 각인시킨 다음에 자연스럽게 해결책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전제를 하나 깔아두던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이 이런 통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아, 스스로는 모른다. 네, 만약 자신의 행동이 남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된다면 스스로에게 크게 실망하고 화를 낼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아내를 악마화하려는 게 아니라 이 저주에서 비롯된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을 바로잡는 것이 부부 모두에게 이롭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아내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망치는 그 행동 패턴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군요. 그렇다면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직접적입니다. 바로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하는 거요? 네,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말하라는 거죠. 아까 그 물병 예시를 다시 가져와서 남편이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여보, 그 물은 우리가 어제 마트에서 산 생수묶음에서 나온 거야. 아, 팩트 체크를 하네요. 그렇죠. 혹은 더 단호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여긴 동화나라가 아니야. 이 우스꽝스러운 집 좀 그만해. 뭐 이런 식으로 이 게임이 간파당했고 이제 끝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라는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분위기가 싸해지는데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이 바로 그 갈등이 두려워서 침묵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영점을 정확히 짚어요. 두려울 것이다. 하지만 두려운 채로 말하라. Say scared. 고가자입니다. 두려운 채로 말하라. 네, 애초에 쉬운 길, 즉 갈등을 회피하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이런 기형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으니 이제는 어려운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이 상황을 속임수라는 죄악이 결혼 생활을 망치도록 내버려둔 불량배, 영어로는 분리에게 맞서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여기서 불량배는 아내를 지칭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행동 자체를 말하는 건가요? 맥락상으로는 아내의 그 통제적인 행동, 그 거짓된 현실을 강요하는 패턴 자체를 불량배에 비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행동 패턴이요? 네, 그 불량배에게 맞서서 진실을 말할 때 비로소 남편과 아내 모두 그 기만적인 게임에서 해방되어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 최종 결론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원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창세기 3장 16절의 저주라는 신학적 전제였죠. 이 저주 때문에 여성이 남편을 지배하려는 무의식적 욕망을 갖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욕망은 남편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또 관계의 규칙과 현실을 왜곡하는 심리적 전술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물병이라는 아주 기억에 남는 비유를 사용했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악순환을 끝내는 해결책으로 두려움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직접적이고 단호한 대립을 제시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일관되고 단호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갈등이나 권력역학의 문제를 기만, 그러니까 디셉션, 그리고 두려움, fear, 이 두 가지 아주 선명한 키워드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기만과 두려움. 네, 아내는 물론 무의식적으로 기만을 사용하고 남편은 그 기만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함으로써 문제가 계속 심화된다는 구조인 거죠. 주장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청취자분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논리를 우리 삶의 다른 영역으로 한번 확장해 보는 거죠. 어떤 질문일까요? 결혼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 예를 들어 직장 상사와의 관계, 부모-자식 관계, 혹은 친구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평화를 지키기 위해 혹은 상대방의 반응이 두려워서 차마 하지 못하는 말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침묵과 동조가 반복될 때 어느 지점에서부터 두 사람 사이에 공유되어야 할 현실이 왜곡되기 시작할까요? 극단적이지만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